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지난 시간에 18개 단원 중에서 네 번째 단원까지의 내용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어서 5번째 단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키워드 단원은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샘 윌튼은 매우 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매우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도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사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였습니다. 월마트가 상장되고 나서 그는 재산이 많아졌습니다. 부자가 되었죠. 부자 가족이 돼서 함부로 낭비하는 것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가족 내에서 정신교육을 매우 철저하게 했습니다. 6번째 제목이 팀을 꾸리다는 내용입니다. 사업은 팀이 중요하죠. 동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함께 일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벤치마킹 했습니다. 경쟁업체나 가게 다니면서 모방할 수 있는 거 다 모방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썼습니다. 큰 기업들, 경쟁업체들은 조그만 곳에는 매출이 커질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회피했습니다. 큰 도시부터 진출하는 거죠. 그러나 샘 윌튼의 전략은 작은 도시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월마트는 탄탄한 경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월마트는 유통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류 창고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과감하게 했습니다. 팀 플레이를 하잖아요. 샘 윌튼이 고용했던 많은 전문가들은 물류 창고 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적극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샘 윌튼은 돈 많이 들어가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가서 드디어 뭐합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었고 샘 윌튼이 졌습니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월마트는 물류 창고, 물류 혁신을 통해서 큰 성공을 할 수 있었고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능한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직원, 동료와 함께 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7번째 기업 상장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을 키워가는 것 중에서 대출을 받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의 상한선, 한도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돌파구를 찾은 것이 바로 상장입니다. 1970년도에 월마트 주식 100주가 있었다면 그 100주는 1990년이 되어서 51,200주로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액면가를 낮춰가면서 주식이 늘어나서 51,200주로 100주가 늘어날 정도로 월마트는 계속적으로 기업이 성장하게 됐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상장하면서 이자 또이 나는 부채를 또 개인 부채를 100% 청산할 수 있었던 것이 큰 장점이었다고 말합니다. 8번째, 성장에 박차를 가하다. 상장하고 나서 월마트는 급성장했습니다. 소도시에 파고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화 전략을 썼습니다. 완전히 점령하고 말았습니다. 1970년에 32개였던 그리고 3,100만 불의 매출이 있었던 월마트는 10년 지나서 1980년에 무려 10배가 늘어서 276개의 매장을 갖게 되었었고 12억 불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9번째, 파트너십을 구축하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동료를 매우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모든 동료를 파트너로 삼았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이익 분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주인입니다. 모두가 주인의식입니다. 이익이 많이 나면 모두가 함께 이익을 분배하기 때문에 동업자가 되는 겁니다. 10번째, 한 발 물러서다는 단원이 있습니다. 한 발 물러서다, 뭘 말합니까? 은퇴입니다. 그가 56세가 되었을 때 밑에 간부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각각의 이야기는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파전으로 자기가 의사결정하는데 두 사람이 여기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이 망설여지고 있는데 그럴 바에야 이들에게 정권을 위임하는 건 어떤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샘 윌튼은 은퇴를 했습니다. 자기 밑에 유능한 두 사람을, 한 사람은 회장으로, 한 사람은 사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본인이 물러났습니다.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회사가요 두쪽나고 말았습니다. 두 가지 의견은 극한적으로 대립했었고 개파가 만들기 시작했고 분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일찍 은퇴했던 거, 56세 은퇴했던 것은 크게 실수했다고 그는 판단했습니다. 그가 은퇴한 지 30개월 후에 다시 직원들을 모아놓고 간부들을 모아놓고 자기의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다시 경영 일선으로 다시 등장했습니다. 11번째, 기업 문화를 만들다. 월마트 아침 시작할 때 응원가 부릅니다. 구호 외칩니다. 토요일 오전이 되면 간부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내 대학을 만들어서 유능한 직원들 또 공부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에게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12번째 단어는 고객이 가장 중요하다는 단어입니다. 어찌 보면요, 월마트의 성공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맞춰주는 거예요. 고객이 뭘 원합니까? 좋은 품질을요 싸게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월마트 어떻게 했습니까? 매우 싸게 팔았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제공했습니다. 13번째, 경쟁에 맞서다. 어떻게 경쟁을 했을까요? 가격을 낮췄습니다. 판매 가격을 낮췄습니다. 그걸 보고 경쟁업체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맞불 작전도 있었을 거고 다양한 노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월마트 집요하게 저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최저가 정책을 고수하면서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업계의 전문가 또 이종업계 동종업계의 전문가들이 월마트 방문했습니다. 방문하면 똑똑한 교수님들과 전문가들 비판적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비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비평하는 거죠. 샘 윌튼 그 모든 걸 잘 수용했습니다. 메모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적용했습니다. 그래서 경쟁에 맞서서 모든 경쟁에서 이겼습니다. 14번째, 세력을 확장하다는 단원입니다. 세력 확장하기 위해서 시스템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가 갖췄던 것이 물류 자동화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훌륭한 관리자를 영입했습니다. 사람을 많이 영입하고 매장을 늘리고 시스템을 보강하고 캐파를 키웠기 때문에 당연히 회사는 승승장구했었고 규모가 매우 크게 되었습니다. 15번째 단원입니다. 작게 생각하다. 한 번에 하나의 매장만 생각했습니다. 고객은 다양하고요. 지역은 다양하고 그래서 일반론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A 매장에서 좋았다 해서 B 매장의 모든 매장에 횡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매장은 각각의 매장으로 성과를 내면 됐습니다. 이걸 위해서 끊임없는 의사소통이 필요했었고 정보와 트렌드를 파악하는 게 필요했었고 책임과 권한에 대한 것이 매우 중요했었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게 중요했었고 군살 빼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장이 승리했습니다. 16번째, 사회 환원에 대한 단원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많은 기부를 했습니다. 익명기부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자기도 익명기부를 참 많이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있고 월마트는 기부도 하지 않는다, 사회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들을 때 속상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비영리단체 중심으로 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업체와 상생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미리 협력업체에게 공급업체에게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그럼 미리 사전에 멀리서부터 계획하고 준비하게 되면 낭비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런 통해서 같이 상생하는 걸 했습니다. 17번째 단원입니다. 성공적인 기업 운영을 위한 10가지 규칙에 대한 설명했습니다. 그는 사업에 몰두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동료 파트너 잘 선정하고 함께 팀워크로 일하라고 말했습니다. 직원들 함께하는 직원들 동기부여 잘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보 공유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동료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을 하고 나면 잘 되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일이 잘 되면 성공은 자축해야 되고 잘 안 돼서 실패가 되면은 유머스럽게 넘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합니다. 교훈을 얻으면 되는 거니까요. 경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듣는 거예요. 고객 기대치를 능가하라고 말했습니다. 고객의 기대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능가하면 당연히 사업이 잘 될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비용 절감 강조했습니다. 시류에 거슬려 움직여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관행을 타파라는 거죠. 새로운 아이디어 있으면 적용해서 하는 거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8번째 단원이 유산을 남기고 싶은 마음이라는 단원입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를 평가했을 때 하나의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소매 업계를 평정했습니다. 그는 결론을 이렇게 냈습니다. 가격을 낮추고 고객에게 최고의 품질을 제공하는 것이 사업의 요체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월마트 두려움 없는 도전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이 잘 되면요 허세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또 은근히 고정비가 많아지기 시작하고 또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봅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샘 윌튼 거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거절합니다. 우리 모두는 전략해야 되는 걸 말합니다. 낭비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비용 절감은 모두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비행기를 타도 1등석을 타는 것이 아니고 3등석 이코노미석을 타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가용 비행기 비용 절감을 위해서 많은 것을 발품하게 노력했습니다. 그의 기준은 딱 한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원가를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돈 안 들어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크하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좋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바로 채택했던 사람이 샘 윌튼의 사업가로서의 전략이었던 것을 생각이 됩니다. 두려움 없는 도전, 마땅히 갈 길 같으면
도전하라는 거죠. 샘 윌튼의 자서전 같은 이 책이, 그리고 월마트는 세계적인 기업을 어떻게 만들었는가에 대한 원칙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가 정신으로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샘 윌튼에 대한 이야기가 저에게도 큰 감명이 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